자, 후성 주주분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보통의 매매꾼입니다. 자, 오늘 후성 15%가량 하락했는데 무슨 일이 있는 건가? 사실 오늘 에코프로 BM이 유상증자 그 관련된 내용 때문에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에코프로 BM 영상을 올려드렸거든요. 뭐로 올려드렸냐면 자, 1조 2천억 규모의 유상증자 저는 크게 걱정 안 한다. 이런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주가를 방어할 만한 요소가 너무너무나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오늘 후성이 빠지는 거는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이 빠지면서 같이 하락했다라고 봐야 되지, 개별적인 특수한 악재가 있었다라고 해석하기에는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거, 그리고 봐야 될 거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 일단 국민연금이 지분을 꾸준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자, 이번 보고서에서 5%에 대한 지분을 취득했다. 540만 주를 취득했다라는 내용인데, 이번에 한 번에 500만 주를 매수한 게 아니고요. 꾸준하게 매수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5% 룰이라고 해서 우리가 지분을 5% 이상 어떤 기업의 지분을 취득하게 되면은 반드시 공시해야 되는 5% 룰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4만 주를 추가 취득하면서 발생된 공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여튼 간에 뭐 좋은 내용입니다. 연기금이 그냥 기계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지난달까지도 꾸준하게 순매수를 하고 있고, 어제도 대량 매수를 했습니다. 자, 오늘은 매도를 하긴 했는데 크게 매도하지는 않았고요. 그냥 기계적인 매도였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에코프로 BM에 대한 이 유상증자 크게 걱정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내용이 뭐냐면, 사실은 유상증자, 그리고 1조 2천억이라는 규모의 유상증자, 대규모 유상증자를 하기 위해선 IR 담당자나 회장이 저 내일 유상증자 할게요 하고 바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수개월 전부터 비즈니스 플랜들을 다 짜놓고, 우리가 그걸 가지고 자금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 유상증자 발행가액은 어느 정도로 조정할지 다 계획을 해놓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 사실은 다 이미 관계자들이 알았겠죠. 그래서 이 부분부터 이미 공매도가 많이 들어왔었더라고요. 평상시에 50만 주에서 100만 주 정도 공매도 했었던 물량들을 여기서부터 100만 주, 200만 주씩 늘려나가기 시작했었던 모습들이 포착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사실은 29일 날 과도하게 상승을 시켰던 거죠. 왜 상승시켰냐? 코스닥 지수가 오른 것도 사실이지만 이번에 유상증자에 대한 충격을 흡수하기 위해서 저는 조금 과도하리만큼 뛰어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크게 안 빠졌죠. 크게 안 빠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애프터장에서 공시를 하다 보니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이거 너무 갑작스러운 공시 아니냐, 오전부터 알려줬어야지 내가 도망가지 라고 말씀을 하실 수는 있겠지만, 사실상 유상증자 발표 전과 가격이 동일하다, 이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리고 후성뿐만 아니라 이 2차 전지 관련 섹터들에 대해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게, 반도체로 인해서 발생되는 이런 공급 부족 현상들이 반도체뿐만 아니라 MLCC라던가 이 2차 전지, 그리고 특히나 이제 그 후성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용 특수 가스들을 납품하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얘네들이 납품하는 그런 단가들도 점진적으로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럼 결국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거는 유증을 얼마를 땡겼다 이런 모습보다는 실질적으로 실적을 얼마나 내느냐, 실적이 개선됐느냐에 대한 내용이 훨씬 더 중요한 시장이 지금의 시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자, 대표적인 예로 미국에 있는 빅테크 기업들과 많은 기업들이 유상증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 발행도 하고 있어요. 자, 엔비디아도 보시면 엔비디아 채권 발행 엄청난 규모입니다. 최소 30조 원 규모라고 얘기를 하는데, 엔비디아의 주가를 보면요, 실질적으로 많이 안 빠졌다. 오히려 하락한 만큼 다시 회복을 또 하고 있는 모습들 보이고 있고, 회복보다는 저가에서 계속 순매수가 들어옵니다. 누가? 많은 개인 투자자들. 왜냐면 지금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부채가 많다, 레버리지가 높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지만, 결국 그게 레버리지로 인한 자연스러운 자산 시장의 상승을 만들어내는 요인 중에 하나다. 다만 레버리지가 많이 껴있다 보니까 변동성이 많이 커져 있을 뿐이지 이게 자연스러운 현상이다라고 투자자들이 믿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나 후성 같은 경우에도 이번 자금 조달 이슈가 결국은 미래 성장에 확실히 도움만 된다 그러면
우리가 유상증자에 참여는 못하더라도 우리가 주가가 떨어질 때마다 매수는 해줄게라는 심리들이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본다라고 해도 월봉상 이게 지금 제가 지금 그어놓은 선이 아니고 이전에 여기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 후성이라는 종목은 최근에 제가 올라와서 영상을 올려드린 게 아니라 바닥에서부터 강조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2달 전부터 단순한 조정이다 걱정할 필요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당시 가격이 얼마냐면 이때 가격대란 말이에요. 이때 영상을 제가 많이 올려드렸어요. 아 이거 조정 걱정 안 해도 된다 갈짜리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23,000원이라는 가격 찍었죠. 근데 이제 제가 바닥에서도 조심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린 게 여기 2021년과 22년 때 2차 전지 붐이 왔을 때 만들어진 이 매물대 돌파가 한 큐에 이뤄지기는 쉽지 않다라는 말씀 드렸어요. 그런데 그만큼 오래 걸리진 않을 거예요. 자, 대표적으로 우리 두산퓨얼셀이라는 종목 보시면 이 종목도 제가 4만원대 추천을 드려가지고 10만원까지 제가 목표가 제시해서 결국 두 배가량 수익을 내고 나온 종목인데 얘도 보시면 20년도 21년도 나온 매물대를 돌파를 시도했다가 조정을 받는 척 하다가 바로 다시 한번 회복을 시켜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후성 같은 경우에도 매물대 소화 과정이지 2차 전지 자체에 대한 그런 펀더멘털이나 방향성 그리고 전망들이 무너지지 않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걱정해야 될 부분들은 반도체 시장 쪽입니다. 반도체 앞으로도 수주 물량 많이 깔려 있고 공급 부족 현상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계속 우리나라나 미국에서 지금 뭘 한다라 그래요. 앞으로 더 큰 반도체 시장 확보를 위해서 추가적인 투자를 하겠다, 증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반도체 가격은 폭락한다가 아니라 완만한 상승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 애플이 중국산 반도체를 쓰겠다라 그래서 많은 몰매를 맞고 있지만 꼭 중국산이 아니더라도 경쟁할 만한 업체 또는 경쟁할 만한 요인들이 계속적으로 발생될 수 있다. 하지만 2차 전지는 아직까지 실적이 둔화가 되고 있었던 구간들이었지 얘들이 막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해? 라고 할 만큼의 퍼포먼스는 못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1분기 실적 보시면 매출액이라던가 영업이익이 좀 늘어나나 이제? 라고 할 만큼의 그런 느낌이거든. 전분기 대비해가지고. 그럼 2분기에도 만약에 얘네들이 1분기 때 1,400억 했고 영업이익 93억 했는데 매출액 1,600억 나왔어. 영업이익 120억 나왔어. 라고 한다 그러면 야 이번에는 2차 전지 쪽이구나. 라고 하는 수급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사실 이번 조정이 어디까지 갈 것이냐, 뭐 기간 조정이냐, 가격 조정이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그와 관련해서 매수 타점도 같이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보시면 1시간 봉입니다. 1시간 봉상 이번 상승을 제대로 돌려주는 이 매도 시그널이 나왔지만 여기 형광색 선에서 결국은 지지해주는 패턴들이 나왔다. 결국은 내일이나 이번 주장에는 요 16,000원 라인대를 지지를 해주는지 여부가 가장 중요할 것 같고 여기서 이번과 같은 매수 신호가 강하게 나와준다라 그러면 전고점 돌파 트라이에 대해서는 전혀 무리 없어 보인다. 그렇게 보이고요. 하지만 이번 초록색 라인을 이탈을 1시간 봉상 이 초록색 라인을 이탈해 준다라 그랬을 때 다시 한번 2차 매수 라인을 잡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 또는 단타로 들어가신 분들 내가 이런 구간 같은 경우에 이런 구간에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시기보단 단기로 들어가신 분들이 많으실 거란 말이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손절 라인에 대해서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그래서 시장 상황이라는 것들이 매일 변하고 우리가 요즘 애프터마켓이라는 것들이 생기고 나서부터 개장 후에 폐장하고 나서 이벤트가 나오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실전 매매방에서 실시간으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져 있는지 환율이 좀 어떤지 이런 내용들 계속 브리핑을 드리고 있고 제가 오늘 에코프로에 관련된 브리핑도 올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관심주들도 계속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엑스큐어라는 종목도 15% 정도 수익을 보고 나왔고 그 다음에 데보마그네틱 같은 경우에도 8% 정도 그리고 N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5% 정도 그래서 이런 종목들을 우리 구독자분들, 후성 주주분들과 함께 나누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비용 들고 유료 리딩방 하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들 같은 개인 투자자니까 내가 이런 실전 매매방 들어와 보고 싶다 라고 하시면
무료 실전 매매방 입장 요청 눌러주시면 제 직통 핸드폰 번호로 문자 메시지가 오는 거고요. 제가 확인돼서 뭐 별다른 뭐 유료 리딩 이런 거 없으니까 상품 자체가 없고요. 구독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니까 구독자 분이시라면 누구든지 제한 없이 입장시켜 드릴 수 있도록 안내를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요. 많은 응원해 주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후성에 대해서 AS 영상 한번 올려드렸고요. 다음번에 특별한 일이 있으면 영상이나 우리 실전 매매방에서 내용 업데이트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다음번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